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는 세 분의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가한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인회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인회 후보입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후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후보 김희정입니다. 무소속 최재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무소속 최재환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크게 기조연설과 공통질문 그리고 상호 토론, 상호 질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좌석 배치와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정하고 원만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기 10초 전 경고등이 깜빡이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들의 출마 의견을 기조연설로 청해 듣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김인회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민주통합당 김인회입니다. 저에게는 자격증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노무사 자격증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자격증입니다. 둘 다 제법 돈이 되는 자격증이죠. 그러나 저는 이 자격증을 돈 버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서울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었으나 돈 안 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좀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제 자격증과 제 열정을 쏟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저 김인회에게 국회의원 자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바꾸고 우리 연제구를 웃음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넘지 못했던 부산입니다. 저 김인회가 다시 도전합니다. 두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김인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다 경고가 됐고요. 다음은 김희정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제의 딸 김희정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자랄 때까지 단 한 번도 연제구를 떠난 적이 없는 진짜 연제구 사람 김희정입니다. 저를 지금의 정치인 김희정으로 키워주신 것도 우리 연제 구민들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대한민국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며 정말 따뜻하게 손잡아 두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우리 연제구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였습니다. 낙선 후 그런 사랑 덕분에 용기를 내고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 저를 키워준 연제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오직 연제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항상 우리 연제구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최재환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연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최재환입니다. 저는 먼저 반성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18대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연제 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연제를 떠나지 않고 연제에 상주하면서 연제지역발전연구소 이사장과 그리고 7개 단체의 자문위원장으로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제가 연제구에 상주하면서 느낀 것은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제를 이용하고 연제를 떠나는 정치인은 우리 구민이 다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를 출세와 사리사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생활정치, 민생정치로 가는 큰 길, 연제발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조 발언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김희정 후보, 최재환 후보, 김인혜 후보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연제구에는 연동시장, 영남 종합시장, 거제시장 등 7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과 대형 할인마트의 시장 잠식, 또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김희정입니다. 전통시장, 찾기 편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물건을 사서 갈 때 가족들이 함께 쇼핑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는 휴게실이나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는 예산을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012년 올 한 해만 해도 2,7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시장들이 이런 예산 확보를 많이 통해서 이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문전성시라는 이름으로 재래시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아주 새로운 시장 개념을 도입하는 건데요. 아직 연제구에서는 한 곳도 뽑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시장 중에서도 한 곳 이상 선택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제구의 특징은 많은 관공서가 밀집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요즘 여러 회사가 그 1사1촌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특정 그 시골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같이 그 지역을 가꾸는 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연제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 관공서가 재래시장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정 후보 답변 들었고요. 계속해서 최재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유통법과 그리고 상생법을 통해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시는 우리 부산 16개 구군에 대형마트 2사주 일요일 휴무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제군의 재래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온기를 못 찾고 또 활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우리 연제구 연산 1동 홈플러스 입점으로 인해서 그 주변 상권은 물론이고 또 연일시장 그리고 연동시장 그리고 연산 6동에 위치한 그 상인들이 아주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재래시장 쇼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된 재래시장 건물을 노후 설비, 보수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막의 무분별한 설치로 화재 위험에 있는 것도 다 걷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 통로 정비 및 안전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사업을 재래시장 중심으로 최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인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명박 정부 들어 재래시장 및 지방상권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문 닫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한 시장에서는 시나 구에서 지원이 없어서 비 올 때 막는 아케이드를 시장 상인들이 직접 돈을 모아서 설치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인사드릴 때, 말씀드릴 때 너무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으로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방상권은, 지역상권은 수도권 중심, 재벌 중심 정책 때문에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간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간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그 위에 품목별 제한을 할 것을 제한합니다. 품목 제한이라 하면 현지에서 나는 농수산물과 같은 것,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같은 경우를 품목을 취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나 대형 유통점 그리고 백화점과 같은 것을 현지 법인화를 해야 합니다. 광주 신세계와 같이 현지 법인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백화점을 현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김인혜 후보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 사회 복지 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복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외계층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마찬가지로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최재환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복지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보육의 문제입니다. 영육아의 보육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공교육의 개선의 출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그리고 유치원의 대규모 확대를 통해서 야간과 그리고 주말 보육의 확대가 실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의 확대로 인해서 보육교사의 일자리 증대를 해야 하겠고, 그리고 어린이집 건설이 지역 업체의 참여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노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입니다. 노인형 일자리 창출 지역 방안은 희망 근로 사업과 공공 근로 사업으로 국한된 게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이 미비한 이 노인 일자리 어르신 지원 방안을 민간인의 일자리 창출에 함께 지금까지의 희망 근로 사업과 공공 근로 사업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우리 교육 아이들의 통학 지도를 해서 같이 워킹 스쿨과 같은 아이들을 국가로부터 같이 이렇게 다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유적지 안내 등 고아원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 돌보미 서비스, 아이들의 급식 서비스 등 함께 한다고. 시간이 다 경과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인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얼마 전 아이의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프다고 하는데 신발을 못 사주는 부모가 자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두 아이와 시부모를 모시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주부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요즘 들어 생활고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과연 세상이 이랬어야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나서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산은 더 어렵습니다. 부산의 서민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이고 실업률은 일자리는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최악입니다. 살기 어려운 곳이죠. 왜 이럴까요? 20년 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일당 지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돈 없고 집이 없어도 최소한의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활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생활 기준은 생활의 각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최소한의 품위 있는 인간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희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지는 어떤 복지일까요? 다들 놀면서 거저 국가로